로봇은 본래 인간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물건입니다. 지금의 로봇은 외관이나 동작도 인간과 많이 가까워졌고 어느 정도 의식까지 갖추게 되었죠. 앞으로 로봇은 얼마나 더 발전하게 될까요? 얼마만큼의 지식을 갖고 얼마만큼 인간을 닮게 될지 가능성은 무한해 보입니다. 이번 회에서는 그 가능성의 한켠을 엿볼 수 있는 3개의 쿨한 로봇들을 소개합니다. 베어. 테디베어와 같은 얼굴을 가진 이 로봇은 미국 베크나 테크놀로지스에 의해 개발되었습니다. 베어라는 이름은 배틀필드 익스트랙션 어시스트 로봇의 준말로 이름 그대로 베어는 위험지대에서의 구조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베어의 발은 매우 튼튼하고 유용해 236kg의 무게를 견뎌내는 한편 달걀을 깨트리지 않고 쥘 수 있을 만큼 섬세한 동작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우수한 균형 감각과 더불어 형태를 바꿀 수 있는 다리, 불에 강한 배터리를 탑재해 전쟁과 같이 위험하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곳에서도 무거운 물건을 든 채 장시간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원격 조작이 간단하기 때문에 사람 대신 단독으로 위험지대에 들어가 부상병을 구출해낼 수도 있습니다. 파로. 일본의 산업기술종합연구소가 개발한 파로는 마치 살아있는 새끼 바다표범과 같은 모습의 로봇으로 심리치료에 쓰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파로는 소리, 빛, 형태, 온도, 촉감 등 주위 자극을 감지하는 능력이 있어 머리나 수염을 움직이고 울음소리를 내면서 인간과 소통합니다. 또한 인간의 반응을 학습하여 심리치료에 뛰어난 효과가 기대됩니다. 예를 들어 주인이 파로의 행동이 귀여워서 안아주면 파로는 계속해서 그 행동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반대로 짜증나는 행동으로 파도를 때리거나 한다면 파로는 그 행동을 그만하게 되죠. 아시모. 혼다에서 개발한 아시모의 등장은 지금으로부터 15년보다 더 전인 2000년 10월의 일입니다. 당시 아시모는 신장 120cm, 체중 52kg로 얼핏 보면 평범한 로봇에 지나지 않는 모습이었지만 인간의 형상, 움직임, 소리, 얼굴 표정까지도 인식해 반응하는 혁신적인 모습에 감탄한 사람도 많지 않았을까요? 예를 들어 사람이 방 안을 걸어 다니면 아시모는 마치 눈으로 쫓기라도 하는 듯 얼굴을 그쪽에 향합니다. 또 아시모에게 한 손을 내밀면 아시모도 같이 한 손을 들어 악수를 합니다. 아시모는 매년 진화를 거듭해 현재는 10명의 얼굴까지 식별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팻맨. 팻맨은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개발한 군용 방호복 테스트 로봇입니다. 아시모와 같은 스마트함이나 귀여움은 없지만 팻맨은 인간과 똑같이 발 뒤꿈치부터 땅을 딛고 발가락 끝으로 떼는 부드러운 보행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특수한 능력 덕에 팻맨은 아시모보다도 조금 더 빠르게 보행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훌륭한 균형 감각과 튼튼한 다리로 경사면이나 요철도로 등 다양한 장소를 걸을 수가 있습니다. 아틀라스. 팻맨의 성공에 이어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다시금 다양한 지형과 환경에서 작업 가능한 로봇 아틀라스를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아틀라스는 위험지대에서의 수색 및 구조 활동을 목표로 설계되어 관절을 가진 유용한 손과 우수한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잡한 동작들이 가능하지만 그로 인해 많은 기계가 탑재되어 아틀라스의 외관은 아쉽게도 인간의 모습과는 조금 멀어지고 말았죠. 그 대신 걷거나 사물을 줍고 돌리고 시각 정보를 분석하는 등의 기본적인 동작 외에도 사다리 오르기, 자동차에 시동을 걸고 운전하기,
소아호스를 밸브에 연결하기와 같은 섬세하고 복잡한 동작까지도 수행할 수 있다고 하니 비상시나 위험지대에서 사람 대신 활약해줄 것이 분명합니다. 지보. 세계 최초의 소셜 로봇이라는 예고 후 등장한 지보는 테이블에 앙증맞게 올라갈 크기의 작은 AI 로봇입니다. 지보의 키는 겨우 30cm로 이동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조종 없이도 스스로 머리나 몸통 부분을 움직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듯이 보이죠. 1990년대에 유행했던 댄싱 플라워를 연상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네요. 지보의 머리 부분에는 터치 스크린이 장착돼 사진 촬영이나 전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훌륭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구사하는 지보는 가족에게 일정을 알려주거나 어린이들의 놀이 상대를 해주며 진짜 가족의 일원이 돼줄 것입니다. 소믈리에 로봇. NEC 시스템 테크놀로지와 미에 대학이 공동 개발한 소믈리에 로봇은 3리터짜리 와인 2팩 정도의 크기에 결코 크지 않은 로봇입니다. 로봇의 몸 안에는 식품 성분을 분석하기 위한 센서와 마이크로 컴퓨터가 장착돼 있어 와인의 상표 판별이 가능합니다. 대단한 기술은 아닌 듯 보이지만 와인 성분의 대부분은 물과 알코올이기 때문에 맛과 상표를 판별하는 일은 실제로 매우 어렵습니다. 발표 당시 30종류 정도의 상표만이 판별 가능했지만 계속 개발된다면 단순 식별 수준을 넘어 모조품 유통과 같은 비리나 범죄 방지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로봇 자키, 기수. 닥터 레이스는 페르시아만의 아랍 국가들 사이에 예로부터 전해 내려와 현재까지도 큰 사랑을 받는 스포츠입니다. 그런데 낙타를 타는 기수는 전통적으로 체중이 가벼운 어린 남자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인권단체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 것이 바로 로봇 자키입니다. 현재 두바이 경기장에 인접한 상점에는 각양각색의 로봇 자키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로봇 자키는 씩씩하게 낙타 위에 걸터타 채찍을 흔들고 환호성을 받으며 약 1년 정도 달린 뒤 은퇴합니다. 낙타 조련사들은 소년들이 다칠 걱정이 없어졌다며 로봇 자키 도입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또 로봇 자키는 아이들보다도 훨씬 가벼워 경기 기록을 대폭 줄이는 효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바이오닉 인간. 바이오닉 인간은 걷기, 말하기, 심지어 호흡까지도 가능한 세계 최초의 로봇입니다. 키는 180cm로 성인 남성 크기이며 세계 각지의 17개 회사로부터 의수, 의조, 인공장기를 제공받아 만들어졌습니다. 인간과 같이 기능적인 체내 순환 체계를 갖췄기 때문에 인공심장이 뛰며 체내에는 인공혈액이 흐릅니다. 바이오닉 인간의 실리콘 얼굴은 스위스 대학의 사회심리학자 마이어 박사를 모델로 만들어졌는데 사용된 의수 역시 마이어 박사가 사용 중인 의수와 같은 모델이라고 합니다. 발키리. 키 190cm, 꽤나 거대한 크기의 이 로봇은 스타워즈의 한 장면에서 막 뛰쳐나온 듯한 모습입니다. 찬란히 빛나는 가슴 로고에서 알 수 있듯 발키리는 나사에 의해 개발되었습니다. 전쟁의 여신 발키리와 같은 이름이지만 실은 재해시 보조 활동을 목적으로 설계된 로봇입니다. 발키리는 귀가 없고 말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대상에 레이저 광선을 쏘고 그 반사를 관측하는, 다시 말해 레이더 기능을 갖추고 있어 주위 환경, 오염 등의 특수한 사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이나 잔해 제거, 벽을 절단하는 등 고도의 작업도 가능하지만 현재도 계속 개발되고 있어 상용화가 기대되는 로봇 중 하나입니다.